그만큼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말로 힘이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청와대도 원치 않고 대검 수뇌부도 원치 않고 대부분의 검찰 조직의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사건을 떠들썩하게 석 달간 구판 벌리듯이 수사를 해놓고 돌아보니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만 허벌판에 있었다. 대검에 파견을 나가서 검찰 내부 수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서울지검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게도 반대를 하던 내부 수사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내부 수사로 검찰 고위 간부들이 특히 고검장급 고위 간부 3명이 조사를 받고 그중에 1명은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종하는 검찰 내 세력들이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또 계속 검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대검에서 내려와서 차를 몰고 서울지검 오는 그 차 속에서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검사로서 인생을 마치고 싶었는데 앞으로 정말 내가 처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 뒤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로 내려와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지만 후임 검사장으로 오신 분이 저보고 그 사이에 참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쉬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뜻은 수사에 배제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직접 인지하려는 사건을 가지고 가면 그 사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 사건은 다른 동료 검사들에게 넘기고 홍 검사는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으로 제가 검사를 할 때는 그 사건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도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 압력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림 전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사소한 사건을 인지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수사 착수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크게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건이 커버리면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고 사건을 중도에서 제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윗분들이 제가 그래 수사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첫 시작부터 그 당시부터는 못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무허가로 나이트클럽을 확장했다. 건축법 위반 사건을 들고 올라갔을 때 그것조차 저보고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 건축법 위반 사실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주인 뒤에 그 당시 여권의 거물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몇 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나이트클럽의 건축법 위반 사실부터 수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뒤에 건물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건조차도 동료 강력부 검사한테 넘기라. 그래서 넘겨주고 난 뒤에 결국 그 사건은 건축법 위반 사건으로 끝났죠. 그런 식으로 저는 송치 사건도 저한테 배당되는 게 제 기억으로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출근을 하면 주로 박철원, 정덕진 이 두 사람 재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상부의 요청도 두 사건이 중요하니까 두 사건 공소 유지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사건은 안 해도 좋다, 막 그런 취지로 주문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93년도 8월부터는 사건으로부터는 철저히 이제 배제를 당하고 정덕진 그리고 박철원 그 두 사람의 공소 유지에만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건 내용도 알고 제가 직접 한 수사기 때문에 법정에서 활동해야 할 것도 알고, 그리고 증거관계도 비교적 명료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공판 준비할 게 별로 없었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출근을 하면 책을 읽거나, 그리고 검사 집무실에서 그 당시 출입기자들하고 내기 바둑을 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제 바둑 실력이 아마추어 한 5급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이제 바둑을 두는 바람에 제가 1급 바둑까지도 오르고 지금은 아마 3단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 여파로 바둑 실력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가족들 데리고 용평 스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용평 스키장을 가니까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이나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또는 집사람도 제가 91년도 광주 근무할 당시에 무주 리조트에 겨울 되면 스키를 타러 다녔기 때문에 스키를 잘 탑니다. 그런데 저는 스키를 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용평에 가서 스키를 처음 타려고 하니까 스키 강습 받는데, 제 기억으로서는 그 당시에 프로한테 1대1로 강습 받는데 하루에 20만 원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 강습 받는 데가 한 20-30명 원을 그리고 쭉 서서 강습 받는 데가, 거기가 아마 하루 3만 원이었던가, 난 그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 삥 둘러 서 있는 그곳에 끼이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키를 어떻게 타는가, 그것만 이제 바라다 보았죠. 초보자들은 내려올 때 A자형으로 내려오고, 넘어질 때 일어서는 요령하고 몇 가지만 배워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 곤돌라 타고 올라갔죠.
곤돌라 타고 올라가면서 내리면서 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넘어진 게 몇 번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스키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콘도로 와서 보니까 왼쪽 무릎이 퉁퉁 부어 있어요. 무릎 있는 데가. 그래서 왜 부었나 그 내용도 모르고 급히 파스 사가지고 붙이고 거의 보름 이상 서울로 돌아와서도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 가보니까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서 연골 파열 수술을 받고 이게 목발을 짚고 한 일주일 다녔죠. 그런데 목발을 짚고 박철원 선배 법정에 들어갔다가 지역구에서 올라온 한 300여 명의 대구 시민들한테 내가 참 호되게 욕을 얻어먹었죠. 천벌받았다고, 다리 부러졌다고 박수를 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가 참 무서운 것이다.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저렇게 나를 매도하는 것을 보니 정치가 참 무서운 곳이다. 사실 대구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나왔죠. 태어나기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대구에서 자랐죠.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고향 사람들한테조차도 그런 비난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철원 선배가 94년도 6월 27일인가 그 무렵에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물론 정덕진 형제도 그 전에 확정 판결이 있었죠. 이제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에서 1년 가까이 공소유지하면서 서울지검에 근무할 때는 저보고 점심시간에 식사 가자는 사람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강력부 검사들 외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가신 또는 슬로트머신 연관으로 나가신 세 분이 TK 대부, 호남 대부, 경기 대부, 검찰이 한 60%를 차지하는 실세들의 사실상 대부였으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소유지를 하면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젠 언제 어떤 이유로 잡혔으면 될까 그런 생각을 참 우울하지만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검사 시절 마지막 수사했던 온보연 사건 있었죠. 말하자면 택시 운전사가 택시 승객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또 대학생 박모 대학생 여대생을 태워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강간하고 살해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에 막가파 사건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부에서 막가파 사건, 온보연 사건 이 사건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온보연 사건을 맡았고 막가파 사건은 다른 강력부 검사님들이 다 맡아가지고 그 사건 원점서부터 새로 조사를 해서 맡아서 우리 강력부에서 기소한 것이 제 검사 인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온보연뿐만 아니라 막가파 3명도 와해서
정권 중반기에 제 기억은 97년도인가 12월 30일인가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느닷없이 이제 안기부 파견 명령이 떨어졌죠. 원래 안기부는 그 당시에 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안기부 파견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엘리트들만 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기부의 파견 명령을 받은 것은 저는 검사장님으로부터 파견 명령을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파견 명령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서 이런 파견 명령이 생겼냐. 나중에 보니까 설렁떠머신 수사를 하면서 YS 대선 자금을 빠찡코 얻게 카지노 얻게 수사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계속 놔두게 되면 무슨 일을 벌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안기부로 파견 명령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안기부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그 당시에 수사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고 또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가 대통령을 수사할 만큼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만큼 인지 수사할 만큼 그런 배짱은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기부 가서 간부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안기부 가서 법률특보실에서 편하게 있었죠. 편하게 있으면서 그 당시 권영애 안기부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안기부 내 모든 것을 볼 기회를 가졌죠. 그 당시에 권영애 부장님이 저를 언터처블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공수사단에 가서 대공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 일도 있고 95년도에는 4월에 러시아 극동 마피아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부산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권총과 매춘, 마약이 창궐 하고 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의 마피아 대책단장으로 가서 마피아 대책 건조를 위해서 FSB, 지금은 FSB로 바뀌었죠. 원래 러시아는 KGB가 국내 연방보안부는 FSB로 지금 바뀌어 있고 해외정보부는 SVR로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FSB 극동 지역 책임자가 콘트라티프 중장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게 중장이라고 하면 그게 별 두 개입니다. 우리처럼 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별 하나를 아마 소장이라고 하고 별 두 개를 중장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북한 체제도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역 FSB 극동 사령관 지부장이 콘트라티프 중장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한 5박 6일 동안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마피아가 부산항에 침투하는 과정, 서울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정을 조인을 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협정 조인에 따른 지금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안기부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그대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 극동 마피아가 한국 침투하는 것을 방비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95년도 아마 어느 인터넷에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총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러시아 룰렛 게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디어 헌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러시아 룰렛 게임이 한국에서도 경남 어령인가 거기 시골에서 룰렛 게임 하다가 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권총 밀반입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권총 중에 상당수가 빠찡코 업소나 조폭, 카지노 또는 지하세계의 호신용으로 흘러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 대책을 그 당시 안기부에서 세웠고, 또 러시아 극동 마피아가 7개 조직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블라디보스톡 인구가 7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안기부 마피아 대책반이 FSB와 블라디보스톡에 회의를 한다고 한 것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처음에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숙소가 현대건설에서 지은 블라디보스톡 호텔 7층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날 마피아들이 그 방을 습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온 줄 착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숙소가 포드 대통령이 묵었던 러시아 방문, 블라디보스톡 방문할 때 묵었던 제일다차에서 묵었죠. 러시아는 별장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제일다차라는 것은 국빈이 왔을 때 제공하는 그런 숙소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3중 FSB가 경호를 하는 그런 제일다차에서 일주일간 회의를 하고 왔죠. 그 무렵에 이제 방영이 됐던 게 모래시계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드라마는 그 한 해 전에 94년 7월경에 김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저희 검사실로 찾아와서 검사를 주제로 이 사건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렇게 협력을 요청했을 때 내가 거절을 했습니다. 2번을 거절을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검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 검찰이 내부 수사로 인해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시를 오는 바람에 제가 검토해 보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된 원인은 그 당시 SBS 프로덕션의 회장을 하고 있던 신영균 선배님이 절 하얏트 호텔로 불러가지고 저녁을 사주면서 그 드라마 찍는데 꼭 협조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세대에서는 신영균 선배님은 거의 우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영균 선배님이 나오는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컸기 때문에 신영균 선배님은 정말 우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신영균 선배님 처음 하얏트 호텔 일식집에서 만날 때 우상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신영균 선배님 말씀과 검찰총장님 지시로 그 드라마를 협조해 주기로 했죠. 그 드라마를 협조해 줄 때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검사 역에 이제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최민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민수 이 사람은 사랑은 뭐길래라는 그 당시에 MBC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 연속극에 하도 가볍고 코믹하게 나와서 검사로 적합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분이 자라온 환경하고 그런 거를 비춰볼 때 조폭 두목 쪽으로 가는 게 안 옳겠나. 그래서 두 번째 가져온 사람이 이병헌이라는 그 당시의 신인 탤런트였어요. 근데 나는 이병헌이 이 사람은 모르겠다. 그래서 싫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사람은 최재성 씨입니다. 최재성 씨가 저하고 키도 거의 같고 또 매섭게 생겼잖아요. 눈매도. 또 여명의 눈동자에서 얼마나 최대치 역할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재성 씨를 참 좋아했죠. 그런데 최재성 씨가 그 당시에 방위 소집을 하면서 94년 1월에 방위 소집 해제를 하는데 전국 방송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기 서울 일원에 있던 지역방송 SBS는 안 나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출연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박상원 씨가 검사로 캐스팅이 되고 또 최민수 씨가 조폭으로 캐스팅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이카로스의 날개가 어떠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 제목을 내가 박철원 피고인의 농고 제목으로 삼아버리는 바람에 모래시계 드라마라는 제목은 모래시계로 송진아 작가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권력의 유한성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처음에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된다. 그게 권력의 유한성이다. 막 그런 뜻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됐는데 그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 참 저는 드라마 방영 기간 내내 실제로 집에서는 이 드라마를 나는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왜 보질 않았나 하면 드라마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여의도 가면 거기에 이제 탤런트 분들이 자주 오는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용실에서 캐스팅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캐스팅을 하는 것이 홍 검사하고 같이 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여자 탤런트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끊고 난 뒤에 얼마나 밖에 나가서 어떤 처신을 하면 여자 탤런트가 집에까지 전화 오느냐. 그런 내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드라마 기간 내내 드라마에서 나오는 새로운 인물 그에 대해서 윤혜린인가 고현정이 분으로 나온 대학 때 저런 사람이 있었냐. 근데 자기는 은행원인데 왜 하숙집 주인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내가 그 드라마를 25부작인가 24부작 할 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김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그 드라마 성공하고 난 뒤에 24부작 그 비디오를
저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그 비디오 보고 알았죠. 근데 그 윤혜리라는 작가는 제가 대학 때 그런 사람이 있은 게 아니고 그 작가는 그건 작가가 만든 자기 이화여대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모델로 했다고 나는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 상당수가 논픽션이 있고 또 사건 전개 과정에서도 논픽션이 있습니다. 그건 작가의 상상력이죠. 근데 모티브는 그리고 줄거리의 상당수는 슬로트 머신 사건에서 가져왔다. 파친코 사건인데 카지노로 바꿨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